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현재 한일 세계적인 그렇게 어려운 지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핵심적인 두 경제 정책 담당자가 자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하나의 그 같은 해외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면서 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의를 위해서 조금 두 분의 발표에 조금 다른 내지는 조금 보완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세계경제 불황의 그 본질을 기본적으로 저는 뉴 에코노미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통적인 시장주의에 대해서 뉴 에코노미의 특징을 저는 크게 두 가지쯤에 중요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금융의 자율화가 월등하게 확대됐다는 90년대 이후 그 측면, 그것이 아마 지금 IB를 중심으로 해서 과다한 그런 자금 운용이 처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갔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위 그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된, 바로 그 점이 처리된 문제점은 소위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일견 우리가 그 상당히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소위 그 빈부의 격차 내지는 저소득 계층을 대량으로 배출시키는 그 결과가 우리가 다른 미국에서 왜 우리 사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확대되고 더 심화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금융 부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위 그 저소득 계층이 원리금 상환 능력이 극히 약하게 버려요. 결국 이제 그것이 거대하게 방대하게 생겨버린, 바로 이 부분은 다름 아닌 소위 그 주주 자본주의의 그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IMF 이후에 그렇게 진행시킴으로 해서 최근에 급속하게 우리가 성장이 떨어지는 그 배경에는 결국은 그 저소득 계층의 그 대량, 물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을 한다면 그것이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일 다 같이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소위 오해점의 정책 이래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룹이 우리가 배제된 그 때문에 상당히 그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문제를 방관하고는 외형적인 여러 가지 지금 제시된 걸 가지고는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그 뉴 에코노미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적어도 최근에 우리가 그 소위 그 경제 문제가 악화되는 그 원인의 하나로서 우리가 조금 지적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소위 그 글로벌 우리가 그 금융 위기가 아까 우리가 장관님께서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대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은, 아시다시피 적어도 미국의 경우는 80년의 70년 후반 이래로 지금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소위 그 확대 증가되어 왔다. 적자가. 자, 그 역으로 일본의 경우는 계속해서 흑자가 최근에 조금 플락츄에이션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그 흑자가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미국은 적자가 경상수 적자가 확대되어 왔고, 일본은 흑자가 확대되어 왔다. 자,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물론 아까 장관께서 잘 왜 미국이 이제 그런 발전, 그런 전개를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지적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소위 그 미국 시장을 향한 그런 형태의 발전 구조를 우리가 구축해버린다.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더 이상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급속하게 마이너스 영향을 치닫거든요. 바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요건데, 결국은 이 글로벌 위기라고 하지만 특히 그 미국의 금융위기와 관련돼서 발생된 이 아시아 국가에 미친 그 영향이 우리가 주목할 때 종래 발전 구조를 상당히 수정하지 않나. 다시 말해서 미국은 종래까지 소위 그 달러 독주 시대로서 쭉 그런 경제적인 적자를 자체가 달러를 자꾸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말하자면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왔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이 자동차 산업조차도 파괴해버리고 있는 진짜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계속 개선의 적자 달아나고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는 더 이상 통용하지 않는 진짜 그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말하자면 그 발전 구조를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문제가 제대로 우리가 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류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전화를 인식할 때 결국 한일 협력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소위 새로운 우리가 동아시아의 발전 구조의 모색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결국 우리가 미국 시장, 우리가 우리나라만 하고 사실 미국 시장 시야는 작은 듯 보입니다. 상당 부분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상당 우리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결국 중국, 러시아, 동아시아들이 다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으로 상당 부분 통하고 결국은 미국에서 말하자면은 더 이상 수요 면에서 흡수 능력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동아시아가 말하자면은 극히 강타당하고 있는 저는 이거 우리가 사실에 주목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동아시아는 적어도 미국하고의 관계는 긴밀하게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도 말하자면 동아시아가 새로운 발전 구조를 구축하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슬럼프에서 빠져나가기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럴 때 소위 동아시아의 상호수를 창출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의 새로운 활로를 상당 부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종래까지의 동아시아가 누리던 말하자면 발전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버리다. 따라서 적어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말하자면은 그 축소되는 부분을 동아시아에서 상호 수요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창출해내지 않는 한 지금 같은 우리가 발전은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한일은 소위 협력의 여지가 있다. 저는 여기에 조금은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 점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회고해 보면 우리가 97년 우리가 아시아 금융위기 무릎 하더라도 사실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협력 체제를 가졌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아시아가 강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 일본, 한국이 아니면 대만이 동아시아 국가들 다 하고 경상도의 흑자국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상호 유무상통 못하는 바람에 결국 다 강타하고 말아요. 적어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인식에서 생각해 보는데 저희가 우리가 한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밀리는 부분을 이 시장 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일본 내지는 중국이 말하자면 막대한 경상국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영내에서의 말하자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저는 사적으로 한일이 말하자면 중심이 되어가지고 특히 일본에 거의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채를 사는 이런 식으로 관료시키고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미국 불합하는 게 돈을 넣는 이것을 상당 부분 좀 줄여가지고 이것이 동아시아의 상호 수요를 창출하는 저는 그것에 한일이 가령 상호 수요를 창출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방향성으로서는 소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차원의 소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SOC 내지는 IT의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이런 부분에 말하자면 상당 부분의 동아시아 가지고 있는 흑자를 크게 말하자면 활용해가지고 그 부분의 구축에 투여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왜 고장난 지금 우리가 자칫해보면 우리가 다 그런 수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국제 유동성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지금 특히 달러가 발행돼가지고 자칫해보면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인플레로 우리가 되돌아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달러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